자,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을 건데 우선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습니다. 자, x에 놨으면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자, 1차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푸른 다음에는 우선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참고하실 게 밑에 자,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미지수를 정하면 편합니다.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예요. 자, 자연수는요. 1, 2, 3, 4 하나씩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뭔가 3, 4 5, 6 이런 것처럼 연속하는 건 하나 차이가 되겠죠. 하나를 x로 놓는다면 또 하나는 x 더하기 1 이렇게 놓던지 또 하나를 x로 놓으면 요 하나는 x-1 이렇게 놓던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자 요렇게 x랑 x 더하기 1 이렇게 놓으면 편리합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짝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10, 12 연속하는 두 짝수잖아요. 자, 또는 14, 16 연속하는 두 짝수죠. 짝수는 둘 차이 나니까 자, 하나를 x라고 놓는다면 하나는 x 더하기 2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를 x로 놓는다면 여기는 빼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보다는 두 개가 적은 거잖아요. 자, 요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자연수는 하나 차이 난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5, 6, 7 연속하는 세 자연수야. 자, 그러면 가운데를 x로 놓으면 요 다음 수는 x에다가 하나 더한 거, 요 전수는 x 빼기 1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 난 여기에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하나씩 차이가 나겠는 놓던지. 자, 그런데 선생님은요, 요거 되게 추천해요. 이거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놓는 거. 가운데를 x로 놓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연속하는 세 짝수나 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씩 차이 나니까 x를 가운데다 놓으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놓는 게 무진장 편할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연속하는 세 짝수나 세 자연수는 자, 요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둘씩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바라볼게요. 다음은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는 것을 써 넣으시오.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어떤 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x라고 놔야 되겠다. 그쵸? 구하려고 하는 어떤 수를 미지수 x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어떤 수에 20을 더한 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수를 x라고 놨고 그 어떤 수에 20을 더한 수니까 자, 그 수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어떤 수에 20을 더한 수는 자, 어떤 수의 5배. 자, 어떤 수의 5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다. 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은 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봐봐요. 어떤 수에 20을 더한 수는 얘는 x 더하기 20은 어떤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등식, 방정식을 세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20은 5x-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x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4는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5x 빼기 x. 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20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여기 4x니까 4x는 24랑 같습니다. x는 4로 나눠주시면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 풀면 x는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어떤 수는 6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구한 x값을 기억 니은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6에 어떤 수가 6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26. 여기다 대입하면 5, 6, 30. 30에서 4 빼면 26. 맞죠? 자, 모두 26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수는 6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문장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보고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겁니다. 방정식을 풀으라는 얘기는 그에 맞는 x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 x에서 5를 뺀 후,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x에서 5를 뺀 후, 자, 그 수에다가 2배를 했대요. 2배 한 수는. 자, 요 수에다가 2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야? x에서 2배 한 다음에 5를 뺀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자, 어떤 수에서 5를 뺀 다음에 그 수를 2배 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2배 이렇게 가로를 치고 2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수는 x에 9를 더한 수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씩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방정식 풀어봅시다. 선생님 여기다 부를게요. 2x 분배 법칙이죠. 마이너스 10은 x 더하기 9고요. x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돼서 x. 자, 마이너스 10 이항하시면 플러스 10이 돼서 19. 자, 그래서 x는 얼마입니까? 19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xcm, 세로의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38cm다. 자, 우선 직사각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x, 세로가 12야. 둘레의 길이.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가로가 2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로가 2개가 있으니까 자, 한번 더 해볼게요.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2x. 그 다음에 1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12 더하기 12는 얼마야? 24. 얘가 둘레의 길이인 거 알겠어요? x, 12 더한 거. 자, 그 둘레의 길이는 얼마다? 38입니다. 요렇게 38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2x는 자, 이거 24 이항하시면 38 마이너스 24. 2x는 자, 얼마입니까? 14. 자, 양변 2로 나눠주시면 x는 7입니다.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였던 거야? 7이었던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장미 40송이를 x명역에 6송이씩 나누어 주었더니 4송이가 남았다. 자, 봐봐요. 사람은 X명이 있어. 1명, 2명, 땡땡땡땡 해서 요렇게 X명이 있단 말이야. X명. 자, 그런데 한 사람당 6송이씩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6송이 가져. 뜨드드드 6송이 가져.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장미를 총 X명에게 한 사람당 6송이씩 얼마를 나눠준 거야? 6X송이 나눠준 거 알겠어요? 6을 X번 더한 거니까 6X. 그쵸? 그런데도 몇 개가 남았어? 4개가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6X 더하기 4.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총 장미가 40송이니까 이게 40송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운 거란 말이야. 선생님, 자, 이렇게 세운 거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자, X는 어떻게 풀까요? 6X는 이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4가 돼서 36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x는 6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거는 식을 세울 때 원래 장미 40송이가 있었었는데 장미 40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6명에게 x 6명이 아니죠. X명에게 6송이씩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남은 게 몇 송이가 남았어? 4송이가 남았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식은 요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왠지 알아요? 이거 이항해봐요. 40이고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6x고 4만 남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식이나 이 빨간 식이나 다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수가 있습니다. 큰 수는 작은 수보다 7만큼 크고, 봐봐요. 큰 수는 작은 수보다 크대요. 그럼 작은 수를 기준 잡자고요. 작은 수를 x라고 한대요. 여기도 작은 수를 x라고 했네요. 그쵸? 자, 작은 수를 x라고 한다면 이 x보다 7만큼 큰 게 큰 수잖아. 그럼 큰 수는 x 더하기 7이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썼죠. 자,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그 두 수의 합이 45니까 자 어떻게 큰 수가 x 더하기 7이었던 거고 작은 수는 x였던 거고 자 그럴 때 그 두 수의 합이 45였던 거니까 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x랑 x 더하면 2x 자 이거 7은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45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2x는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38 자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x는 얼마가 되겠어요? 19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작은 수가 얼마였던 거야? 19였어요. 작은 수는 19 자 그럼 큰 수는 19에다가 7 더하면 얼마야? 26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더하면 45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19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유정이가 농구 시합에서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해서 12개를 넣어서 31득점을 하였대요. 다음에 답하시오. 자 봐봐요. 3점짜리를 X개 넣었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3점짜리 슛을 몇 개 넣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넣는다. 자 그래서 3점짜리 슛을 X개 넣었다고 하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3점짜리 X개 넣었어. 봐봐요. 3점짜리 2점짜리가 있는데 얘를 X개 넣었어요. X개. 그럼 2점짜리는 몇 개 넣었을까요? 총 합해서 2점짜리랑 3점짜리 합해서 12개야. 총 12개가 슛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3점짜리를 다 빼주면 3점짜리 넣은 개수 빼주면 나머지는 2점짜리 슛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3점짜리가 X개 넣었으면 2점짜리는요 12-X개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자 식은 3점짜리 X개 넣었으니까 점수는 3X점이야. 그쵸? 3점, 3점, 3점에서 X개니까 3X점. 자, 그 다음에 2점짜리는 12-X개 넣었으니까 점수가 2점짜리는 점수야. 자, 그래서 31점을 획득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은요. 자, 요쪽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3x 더하기 자 요거 분배하시면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는 3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x 빼기 2x는 x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항하시면 31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x는 얼마가 되겠어요?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3점짜리 슛은 몇 개 넣었습니까? 7개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푸시는지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워서 x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